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성과 확산 글쓰기, 성과 홍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 이거 했어요 라는 자랑이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만 꽂히면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시는 비포, 애프터.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소재를 발굴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비포와 애프터. 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맞아도 어려지는 주사. 이게 성과 홍보의 아주 직관적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비포 애프터만 찾으면 이게 홍보할 거리예요. 글감이에요. 유튜버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거 컨텐츠 각이다. 각이 나온다. 감이다. 글감이다 라는 거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한 다음에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업무 홍보 확산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죠.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 통계, 등급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거고, 정성적 평가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적 요소, 역량, 인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 판단하는 방식이지 말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출 20% 상승, 국가시험 합격률 100%, 전국 전문대 재학생 수 최다. 이것이 정량적 평가라면 정성적 평가는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후 글쓰기 역량 향상, 업무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죠. 제가 그래서 이 2026년 서정대학교 성과집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2025년 2월 졸업생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 이게 정량적 평가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소스가 여기 있어요. 비포 애프터에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발상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모든 글쓰기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게 딱 두 가지긴 해요. 동기부여와 발상법입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게 발상법인데 2025년 2월 졸업생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13년 연속 합격률 100%, 연속 소방공무원 배출, 동물보건사 제1회 국가자격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전문대학 재학생 수 1위. 쭉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해봤어요. 홍보할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업무하는 그 영역에서 숫자로 각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면 비포 애프터 숫자로 각인하기. 이 두 가지면 어떤 것을 홍보할 수 있을지 소재를 포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정성적 평가예요. 성과집을 제가 분석한 겁니다. 83세 포함한 성인 학습자 8명이 자신의 삶과 계절의 기억을 담은 공동 그림책 그림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를 완성함. 두 딸이 2023년 서정대에 입학한 뒤 어머니와 고모가 합류해 네 가족이 함께 대학생활을 이어감. 아까 이거 말씀해 주셨죠. 장애학생 23명이 집과 가까운 서정대 위탁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진로와 자립의 꿈을 키워. 이게 다 정성적 평가죠. 성과집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도 퓨처마킹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또 반복되는 것을 포착하면 되니까요. 자작자동차 설계, 가공, 조립, 주행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함. 고등학생들이 간호십습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높임.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만 하면 딱딱한데 이 정성적 평가까지 같이 해보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집니다. 호텔 관광가 학생들이 스마트 호텔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어제 받았거든요. 네. 어제 받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분석했을까요? 우리에겐 AI가 있습니다. AI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받은 성과집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선택이 AI.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분석해달라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분석해줘. 이유는 스토리텔링으로 홍보 확산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건 독자 타깃이에요. 내가 올리는 이 글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홍보하는 이 컨텐츠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걸 많이 간과합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형편없는 글을 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독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홍보 컨텐츠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각자의 업무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기획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넘겨주시는 거라면 뾰족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올렸을 때 이건 대학생들, 신입생들이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학부모들이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볼 것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이 볼 것인가, 아까 말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볼 것인가, 타깃을 뾰족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생략을 많이 해버려요. 나는 아니까. 그래서 상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독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떤 용어로 하면 더 와닿을 것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시의성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쓴 성과 홍보글을 읽는 독자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어떻게 남았으면 하는지 한번 궁극적으로 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는지 질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아래 글을 보면 누구의 어떤 반응이 예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83세에 배운 한글로 엮어낸 24절기 그림책.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서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천성마을 행복학습관이 또 한 번 기적 같은 결실을 만들어냈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글과 그림을 모아 그림책 그림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를 펴냈다. 어르신들은 지난 3월부터 양정화 작가의 지도를 받아 24절기에 따른 우리나라 풍속과 생활 모습을 공부하여 글과 그림을 준비해왔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자, 이 글을 보면 누구의 어떤 반응이 예상되나요? 어떤 타깃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기획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68세 어르신은 문해교육 한글교실 기초과정부터 꾸준히 글쓰기 이어온 결과 2025년 제316회 아동문예 신인문학상 동시부문에 당선돼서 시인으로 등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대요. 저도 지금 시인으로 등단 못하거든요. 근데 기초 문해 한글부터 배워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은 와,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자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한 작품집을 매년 꾸준히 발간한대요. 두 번째, 서정대 한의학과 국가시험 100% 합격, 미래간호 인재 양성, 13년 연속 소방공무원 배출, 소방안전기업 취업 간접, 동물보건사 배출 전국 1위, 글로벌 교육까지 이어간다. 자, 누구의 어떤 반응이 예상되나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라고 했죠? 이게 타깃이 보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학생을 둔 학부모가 보기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걸 또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글로벌 간호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다. 서정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미국, 호주 등 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홍보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연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글을 본 다음에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연상은 그 상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나도 만약에 여기를 지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연상을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글의 힘이에요. 콘텐츠의 힘이에요. 졸업과 동시에 특급 호텔 취업, 서정대 호텔 외식조리과의 성공 공식. 자, 한번 볼게요. 국제요리대회 최다 수상, 실력으로 증명한 명문학과 성과죠. 이걸 보면 내가 만약에 요리대회를 나가고 싶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취업까지 고려하는 셰프로 성장하고 싶은데 학과를 서정대학교로 간다면? 이라고 연상을 하겠죠. 그럴 때 선배들이 그러면 요리대회 최다 수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셰프로 자리를 잡을 거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은 저는 생각해 볼 것 같거든요. 여기 내가 요리사가 꿈이라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성과 홍보 스토리텔링 글쓰기의 핵심은요, 숫자에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를 맥락이 있는 서사로 번역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가 문자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진 텍스트도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사진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서 작성을 할 때 이런 사진 하나하나가 이 문자 텍스트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언어예요. 몇몇 사진은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보도자료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진이 과연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런 사진 하나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 지면 활용이 가능하다면 작품도 하나 여기에 인용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책을 받아든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출판기념회까지 했었어요. 제가 책 쓰기 코칭을 어떻게 했냐면, 지역 어르신들 자서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글쓰기만 코칭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걸 끝까지 잘해서 프로그램이 끝까지 간 다음에 8중가를 해서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뭐 일제강점기를 거친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역사 공부도 잘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마지막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출판 기념회라는 것을 학교에서 했어요. 어르신들이 자신이 낸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한 분씩 이제 소감을 말씀하는데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런 책이라는 것을 내게 해준 저 작가님께 감사하고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울먹거리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사진도 좋지만 그런 감동적인 결과의 사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사진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텍스트, 문자 텍스트가 있다면 이제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는 의미를 구성하는 전후 상황적 맥락을 말해요. 그 의미를 구성하는 전후 상황적 맥락을 여러분이 글을 쓸 때와 사진을 첨부할 때, 사진을 선택할 때, 기획할 때 다 고려해야 합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똑같은 글도 어떤 전후 맥락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많이 읽어야 내 업무에도 적용해서 나도 이런 홍보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발상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